이분이 1억 1,000을 대출을 해주고 배당을 받은 게 경매 신청에서 GPL 정상채권인데 경매에서 NPL이 돼서 배당을 받은 게 5,700만 원을 배당을 받았어요. 5,700만 원. 그런데 나보다 먼저 배당받는 사람이 있어요. 이게 1순위로 나왔거든요. 1순위. 자,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데 대출 나가는 거를 보면은 근저당 설정만 하고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것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이 먼저 배당을 받는단 말이에요. 자,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서 1,350만 원이라는 가짜 세입자가 배당을 받았어요. 자, 이 투자자가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. 박사님, 5,700만 원 배당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그냥 최우선 변제금 인정해드릴까요? 무슨 말씀이세요? 가짜 세입자인데.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이 문제가 됐던 게 제가 현직 지점장일 때 다른 중개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중개하는 법무사 변호사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. 만약에 전세권 설정했다면 이 세입자는 보전을 못 받습니다. 이거는 이미 근저당 전세권이 돼 있는데 누가 가짜 세입자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저당 설정과 전세권 설정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가짜 세입자. 1년 6개월 동안 소송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졌어요. 결국 이 사람이 배당받은 게 7천만 원 배당을 받았어요. 7천만 원. 자, 이 사람이 1억 1,000 투자하고 7천만 원 배당 받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기간을 따지지 않고 봤을 때 수익률이 70%란 말이에요. 이게 GPL 투자를 했을 때 연체돼서 경매 들어갔던 배당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.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. 지금 정상채권에서 경매에서 배당을 받았는데 가짜 세입자가 먼저 배당을 받았다. 그래서 실제로 이 세입자 배당 배제를 해서 받아왔지만, 자, 이거는 당일날 배당을 받았어요. 근데 이 금액은 당일날 경매 사법보좌관이, 자, 이 사건 번호에 대해서 이의 신청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이의 신청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. 그러면은 가서 이 세입자 가짜 세입자입니다라고 했을 때, 그럼 일주일 이내에 소송 제기를 하세요라고 얘기해요. 그리고 이 금액은 공탁이 돼 있죠. 공탁돼 있는 거 찾아오고 공탁돼 있는 이자까지 배당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GPL과 NPL의 계유였습니다. 자, 이거는 제 친구가 대출했던 건데 결론을 지금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자, 제가 현직 지점장일 때 이 친구가 저한테 10억을 예금했어요. 10억을 예금했는데 제가 여러분 투자하는 단톡방에 1년을 지켜보더라고요. 이 친구가 굉장히 공장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1년을 지켜보더니 어느 날 저를 보재요. 그래서 가서 이제 만났는데, 상준아, 나 이거 할게. 어떻게 하면 되냐? 사업자를 먼저 내라. 그래서 제조 사업자 위에 따로 별도로 대부 사업자를 냈어요. 대부 사업자를 내고 이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고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10억을 투자해서 10억을 연금을 매달 받았었는데 그 10억까지 투자해가지고 20억을 투자를 했어요.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나니까 공장의 인건비를, 이쪽 인건비를 늘렸어요. 경비 절세하려고. 그리고 또 3억이 남아서 3억이니까 2억 이하에는 11% 세금, 법인세, 2억 초과는 22%에서 이 사람이 6,600 세금을 냈어요. 그때 금융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대요. 우수 대부업체라고 포상을 주겠다고. 그래서 이 친구가 거절을 했어요. 근데 이쪽 세무사는 전북은행 지점장이 현직 지점장일 때 열심히 세무 공부를 해서 세무사하고 매달 한 달에 두세 번씩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그 세무사님한테 이 세무기장을 맡기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세무사님이 경비 좀 써, 제발. 서 대표님 경비 좀 쓰세요. 세금을 너무 많이 내잖아. 지금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 세법 처리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, 그 부분 셋째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물건을 띄워놓은 이유가 뭐냐면, 자, 이것도 연체가 돼서 경매 신청을 했어요. 이것도 1순위네요. 1순위. 자, 여러분 처음 투자하실 때 뭔가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, 여러분 1순위 투자를 하면은 원금에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. 1순위. 하지만 2순위라 하더라도 1순위가 매달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되기 때문에 2순위가 또 좋은 것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걸 선별을 할 줄 아셔야겠죠. 자, 이 친구한테 이 물건을 왜 띄우는 이유가 뭐냐면, 이 친구가 제가 강의를 듣고 좀 투자를 하라고 그랬어요. 자기는 강의 들을 시간이 없대요. 이 나이에 무슨 강의를 듣냐는 거예요. 야, 80대 어르신들도 와서 강의를 들어. 어쨌든 자기하고 맞지 않대. 수입이 충분하니까. 자, 어쨌든 내가 이 친구한테 제시한 거는 너는 그럼 1순위만 해라. 1순위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. 자,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는 이유예요. 자, 이 친구는 5개월 연체되니까 경매 신청을 했어요.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
너는 150% 근저당 설정을 했기 때문에 1년 이상 연체됐을 때 경매 신청을 해라. 너는 1순위잖아. 근데 제 말을 안 들었어요. 5개월 이자가 들어오지 않는 시점에 경매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았어요. 6,400만.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, 여러분들. 지금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이 투자법에 대해 이해를 시키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근데 6,300을 배당받았으면 야, 많이 받았어. 6,300이 만족해. 바보. 바보. 넌 바보야. 왜? 내 말을 듣고 네가 6개월 연체 시점에 경매 넣는 게 아니라 1년 연체 시점에 경매 시점을 넣었다면 이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었어, 네가. 3,400에 넣으면 9,700을 배당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. 이 사람은 누굴까요? 배당받은 사람은? 집 주인이에요. 경매 낙찰 매각이 되고 잔금을 치르고 이 사람이 대출 나갈 때 여러분들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는단 말이에요. 세금 체납이 전혀 없어요. 국민연금 의료보험 납부 확인서도 받아요. 엊그저께 제 현직에 있는 지점장 몇 명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야, 너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 납부 확인서 받냐? 안 받는다는 거예요. 지금도 금융기관에서 안 받아요. 근데 우리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납부 확인서를 다 받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우리 이후에 세금이 체납돼도 우리 뒤에 배당을 받으니까 못 받는 거죠. 이건 재산세가 먼저 배당을 받았고, 자, 재산세 1순위로 배당받고 경매 비용 0순위로 배당받고 1순위 받고 이 사람이 받았는데 아파트 소유자가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은 거예요. 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1년 후에 경매 신청을 했다면 여기까지 배당을 받아서 9,700을 배당받을 수가 있어요. 자, 여러분들은 내 말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 강의도 다 빼드린 거예요. 지금 혹시 이게 이해가 되세요? 이해가 되시죠? 당연히 강의를 워낙 천천히 말씀을 잘 설명을 잘 드리니까. 자, 이건 제가 투자했던 거예요. 제가 투자했는데 자, 1순위 이었어요. 1순위 이것도. 이 당시에 담보 비율이 83% 나갔어요. 83%. 자, 그런데 가끔 우리 수강생분들이 전화가 와요. 저 GPL 투자해서 원금이 일부 손실이 났는데 이거 박사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가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결정해서 투자하신 거잖아요. 그리고 원금 손실하니까 나한테 책임지라는 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. 경매 들어갔는데 경매 낙찰을 받고 매각을 했는데 세금 때문에 원금 손실 났으니까 나한테 책임지라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. 경매 학원에서 그렇게 하세요? 아니잖아요. 그래서 강의를 듣고 하라고 그랬잖아요, 제가. 자, 이 사람 같은 경우는 83% 대출했어요. 83%. 담보 비율이 1순위인데. 자, 이 아파트 소유자가 부산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재테크로 정확히 재테크 수익을 낼 수 있는 데를 찾았어요. 송도 신도시. 자, 이 당시에 KB세가 7억 1,000이었어요. 7억 1,000. 7억 1,000에 80%가 넘는 대출을 5억 8천 대출을 해주고 150% 근저당 설정 8억 7천 근저당 설정했어요. 8억 7천. 자, 이게 경매가 신청이 됐는데 얼마에 낙찰됐을까요? 대출 당시에 7억 1,000이었던 아파트가 14억까지 올라갔어요. 아파트가. 지금 이 아파트가 14억인데 아파트 가격이 좀 하락을 해서 12억 5천까지 하락이 됐어요. 근데 더 이상 떨어지진 않아요. 송도 신도시이기 때문에. 여기 12억 1,700이 낙찰이 됐잖아요. 그래서 배당받은 게 1억 8,500을 배당을 받은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얻었네요. 만약에 이게 경매가 신청이 돼서 70%에 낙찰이 됐다. 그러면 원금 수익이 날아갈 수 있겠죠.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잘 들어보세요. 어떤 물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어떤 물건은 경매 신청을 좀 천천히 해서 배당 수익을 더 얻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물건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더 크게 받을 수도 있고 이자를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목적이에요.